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기는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에 보게 되면 이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두 번째 문제가 우리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에 지상 및 화면을 이제 참조해서 창고별 제품 정보라는 그 보고서요. 그 보고서를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창고별 제품 정보다라고 해서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이제 만들어져 있죠. 일단은 이 보고서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실행시킬 때는 우리가 그냥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더블 클릭하지 말고 인쇄 미리 보기 그걸로 이제 봐야 우리 이제 페이지 번호 그런 거 이제 집어넣은 것도 싹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인쇄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얘로 이제 전부 다 실행을 이제 시켜서 문제 풀고 확인도 인쇄 미리 보기 여기서 이제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창고별 제품 정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 있고 여기는 여의도 창고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부산 창고에 대한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동네 창고의 그 데이터도 아래쪽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동일한 그 그룹 내에서는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시키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창고명에 이제 여의도 창고다 그렇게 써져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산 창고의 그 데이터가 쭉 나오고요. 그 밑에는 동네 창고의 그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창고명을 가지고 그룹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죠. 그때 동일한 그 그룹 내에서는 제품명 그 필드를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지금 우리 이제 제품명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위에 보니까 제품명이라는 그 제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우스가 있고 전화기가 있고 조각품이 있네요. 그 밑에 거는 젓가락, 대, 그리고 마우스, 디스켓, 창틀, 커튼, 가방, 그리고 공책, 반팔하고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산 창고의 그 데이터, 이 제품명을 봤을 때 정렬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전혀 정렬이 되어 있지 않더라. 그리고 만약에 제품명이 만약에 똑같은 게 만약에 있을 때는 생산량 그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근데 지금 우리 부산 창고의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제품명이 동일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정렬하는 거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정렬 이제 설정할 때는 일단은 이 보고서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디자인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보고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 바로 위랑 바로 아래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창고명 바닥글이라는 게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창고명 머리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룹 설정하게 되면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에 지금처럼 그룹 설정된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이 보고서는 지금 창고명을 가지고 그룹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우리가 정렬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 메뉴에 보고서 디자인에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요약이라고 있고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화 및 정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하고 이렇게 뜹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룹화 기준이라고 해서 창고명을 가지고 그룹화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죠. 그때 정렬은 뭔가가 이제 추가된 건 없어요. 그때 제품명 그 필드를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렬 기준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정렬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앞에 정렬 기준하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품명을 가지고 이제 오름차순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드를 제품명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제품명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름차순은 기본값으로 그냥 나타나요. 해서 제품명 오름차순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이거를 문제에서 만약에 내림차순을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삼각형을 찍어서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명을 기준해서 우리 오름차순 이만큼 이제 설정을 했죠. 그리고 만약에 제품명이 동일한 게 있다면 그때는 생산량 그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렬 기준을 또 하나 더 추가시킬 거니까 여기서 정렬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생산량 얘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할 거니까 생산량을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뒤에 오름차순 나온 거를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제품명을 가지고 먼저 정렬하고 만약에 제품명이 똑같을 때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내림차순 정렬해달라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정렬 기준에 제품명만 써져 있어요. 얘를 다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름차순 된 거를 여기서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X 버튼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정렬이 정상적으로 됐나 안 됐나 그거 이제 확인해 줘야 되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 보자고요. 그때는 우리 이제 보고서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 여의도 창고에는 우리 이제 제품명을 봤을 때 마우스다, 전화기다, 조각품이다 라고 해서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 창고 그 데이터를 봐도 가방부터 시작해서 우리 커튼까지 이 제품명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돼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갔더니 우리 이제 동네 창고 거는 화이트보드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고요. 대전 창고 거는 우리 이제 디스켓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갔더니 대구 창고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그때 우리 이제 제품명을 봤을 때 제품명들을 봤을 때 제품명이 동일한 게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명이 동일한 경우에 우리 이제 생산량 그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랬는데 동일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것도 이제 전부 다 맞게 아까 설정을 해줬으니까 전부 다 이제 맞게 설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창고명 머리끌 그 영역이 그랬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해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창고명 머리끌 그 영역이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은 페이지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구역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창고명 머리끌 그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줄 때는 우리가 창고명 머리끌이라는 거 있죠. 요 제목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까맣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속성 시트를 봤을 때 선택 유형이 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때 어떤 구역을 선택했다? 구름 머리끌 그 구역을 이제 선택했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 머리끌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설정할 때는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이 형식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쭉 가다 보면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어요. 얘가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이 구역을 이제 반복해서 실행해 달라. 반복해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지금은 반복 실행 구역으로 설정할까요? 아니오로 되어 있죠. 요것만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 그룹 머리끌이라는 그 구역을 반복해서 실행해서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구역 전에 페이지가 이제 바뀌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바로 밑에 보면 페이지 바꿈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페이지 바꿈이 없음으로 되어 있죠.
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한 페이지에 여러 개 그룹이 한꺼번에 전부 다 표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페이지 바꿈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역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페이지 바꿈 얘를 요 이제 삼각형 얘를 이제 눌러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역 전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역 전 이렇게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동그라미 2번 요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 우리 1페이지예요. 1페이지에 보니까 여의도 창고의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2페이지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데 2페이지로 갔더니 부산 창고의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했더니 동래 창고의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바뀌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거고, 지금 여기서 이 창고명 머리글 그 영역은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이제 출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죠. 만약에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동래 창고의 그 데이터가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에 동래 창고의 데이터가 만약에 엄청나게 많아서 동래 창고의 그 데이터가 한 페이지가 아니라 만약에 두 페이지에 표시가 된다면, 그때 창고명 그 머리글 영역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우리 두 번째 페이지에도 반복해서 이제 표시가 전부 다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 이제 5페이지로 이동했더니 대구 창고의 데이터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리고 6페이지, 그리고 7페이지,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하고 넘어가도 하나의 그룹의 그 데이터가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화면상으로 이제 확인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반복 실행 구역을 우리가 이제 예로 설정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창고명 바닥글에 그랬어요. 창고명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개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다가 총 개수가 이제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그리고 형식 얘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어 있을 때 여기 보니까 총 개수하고 이곳에 이제 아무런 숫자 값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총 개수가 이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들어가서 지금 우리 창고명 바닥글이 지금 이곳에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총 개수하고 제목이 써져 있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언바운드 된 게 하나가 있는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우리 이제 컨트롤 명부터 확인해 줘야 돼요. 문제에서 txt 개수라는 그 컨트롤에 그랬죠. 지금 얘를 이제 선택하고 우리 속성 시트를 보게 되면 지금 선택한 게 뭐다? 텍스트 상자다. 텍스트 상자 중에서 뭘 선택했다? 우리 이제 txt 개수라는 그 컨트롤, 그 텍스트 상자를 이제 선택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txt 개수가 맞나 요거 먼저 확인해 주고 우리는 이제 컨트롤 원본하고 형식 얘를 이제 설정해서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개수가 1678하고 그렇게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 1678하고 그 숫자만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천단위 구분기호도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개라는 그 글자도 붙여줘야죠. 만약에 실제 데이터의 그 개수가 0개일 때 0으로 이제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개라는 그 글자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 개수를 이제 구할 때는 우리 이제 카운트하고 별표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별표 때문에 모든 레코드에 그 개수를 다 구해줍니다. 근데 얘는 이제 창고명 바닥글 그 영역에 있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이제 그룹별로 그 총 개수를 이제 구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때 개수를 구하고 개수가 이제 표시가 될 때는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붙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첫 번째 게 이제 샵, 샵샵샵 이렇게 이제 쓰는 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그 방법은 샵, 샵샵 제로 이렇게 이제 쓰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표시 예를 봤을 때 실제 데이터가 0개일 때 0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이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개라는 그 글자도 붙여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개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컨트롤이 선택되어 있을 때 우리 데이터라는 이 탭이요. 이 탭으로 가게 되면 맨 위에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죠. 이곳에다가 아까 썼던 거 카운트 별표 그거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형식이라는 그 탭이요. 이 형식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맨 위에 형식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샵, 샵샵 제로 그거 이제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개라는 그 글자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문제도 다 풀었어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고서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여의도 창고의 그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이제 3개가 들어있죠. 해서 총 개수가 3개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이동해 보자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는 총 8개 그 데이터가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동네 창고는 1개밖에 없죠. 해서 1개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전 창고도 1개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얘도 문제를 다 맞게 이제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우리 이제 페이지 바닥글이 있대요.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에는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표시는 그 함수를 사용하래요. 오늘 날짜가 표시되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때 컨트롤 원본과 형식 속성 얘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오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그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이제 now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표시 예를 보니까 3월 12일 수요일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때 표시 예를 봤을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도 들어있고요. 그 뒤에 이제 요일이 표시될 때 가로로 묶여서 요일이 한 글자로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일단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지금 문제에서 페이지 바닥글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페이지 바닥글 그 구역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언바운드된 게 지금 2개가 있죠. 그러면 얘인지 모르니까 찍어보면 되죠. 이렇게 이제 찍어서 우리 컨트롤 명을 확인해 보니까 앞에 게 txt 날짜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 푸는 게 맞죠? 뒤에 거는 이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찍어 보니까 얘는 txt 페이지다 그렇게 뜨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에 대해서 할 거니까 앞에 이 컨트롤 이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컨트롤 원본과 형식 속성 요거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표시되는 그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트라는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날짜를 이제 표시할 때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월은 보니까 이제 한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03월이 아니라 3월로 돼 있으니까 월은 이제 한 자리로 표시해 주면 되고 일은 지금 12일이다 그렇게 나왔지만 이 월로 봤을 때 이 일도 그냥 한 자리로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월을 대신해 주는 게 M이니까 M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한글로 월을 표시해 줘야죠.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월을 써주고 그 사이에 이제 띄어쓰기 한 칸이 있으니까 똑같이 띄어쓰기 한 칸 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일을 한 자리로 표시해라. 그때 그 뒤에다가 일이라는 그 글자도 표시해 줘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을 표시해주고 그 뒤에 또 띄어쓰기 한 칸이 있으니까 띄어쓰기 똑같이 이제 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요일을 표시해달라 그걸 이제 써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일을 표시하는 그 방법에는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DDD 이렇게 이제 3번 쓸 때가 있고 DDDD 하고 이렇게 이제 4번 쓸 때가 있죠. 그리고 A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쓸 때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쓸 때가 있다고요. 우리 DDD 이렇게 이제 3글자를 쓰게 되면 요일을 표시해 줄 때 요일의 약자, 우리 이제 영어로 요일의 약자를 이렇게 3글자로 이제 표시해 주고요. 만약에 DDDD 이렇게 이제 4글자를 만약에 형식으로 쓴다면 그때는 이제 썬데이다 하고 완전한 요일 이름 풀스펠링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그리고 A를 이렇게 이제 3번 쓰게 되면 일요일일 때 1 이렇게 이제 한 글자로 표시해 주고요. 만약에 A를 4번 쓰게 되면 일요일일 때 일요일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수요일 때 수 한 글자로 표시해 주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AAA 요걸 이제 써주면 되죠. 그때 수요일 앞에 뒤에 이렇게 이제 가로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요 사이에 이렇게 잠깐 띄워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AAA 이렇게 쓰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일을 이제 표시하는 그 방법이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으니까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이 선택돼 있을 때 우리 이제 데이터에 가서 컨트롤 원본이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이라고 쓰고 우리 데이트요. 데이트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이제 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이제 형식이라는 그 탭으로 이제 이동해서 맨 첫 번째 우리 이제 형식이라는 곳이요. 이곳에다가 아까 우리 썼던 거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이제 날짜도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나 안 되나 요거 이제 확인하자고요. 그러면 요 보고서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맨 밑에요. 얘는 우리가 페이지 바닥글에다가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매 페이지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가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 이제 표시 얘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4번도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아까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었죠? 그 컨트롤에는 이제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그렇게 하는데 현재 페이지가 만약에 1페이지고 전체 페이지가 만약에 10페이지일 때 다음과 같이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고 전체 페이지가 10페이지일 때 1/10 이렇게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지금 요 뒤에 있는 요 컨트롤이 우리 이제 txt 페이지가 맞죠? 예,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 그걸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데이터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식을 쭉 써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게 그냥 페이지라고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우리 이제 페이지스 하고 이렇게 이제 쓸 때가 있죠. 내가 그냥 페이지 이렇게 쓰게 되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고요. 내가 이제 페이지스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전체 페이지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표시 예를 봤을 때 앞에다가 현재 페이지 번호를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전체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 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쓸 때 맨 앞에다가 는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앞에다가 페이지 요걸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페이지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슬래시 얘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슬래시라는 그 기호도 우리 이제 하나의 이제 문자니까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고 앞에 현재 페이지를 먼저 표시해주고 이어서 뭐 표시해라? 우리 이제 슬래시 표시해 달라. 그리고 그거 이어서 슬래시 표시 이어서 전체 페이지 번호를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작성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페이지 번호도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보고서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지금 여기가 1페이지예요. 1페이지일 때 1/10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2/10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고요. 또 3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을 때 3/10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5번 문제도 문제 다 풀고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고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얘는 그냥 꺼버리면 되겠네요. 해서 X버튼 눌러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창고 정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보게 되면 하이폼이 있는데 그 하이폼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CMB 창고 코드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을 뭐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그 상황에 따른 메시지 상자,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폼부터 열어보자고요. 자, 창고 정보라는 그 폼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일단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그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폼에 우리 이제 하이폼 본문에 그랬어요. 하이폼이다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하이폼이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CMB 창고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창고 코드라는 그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콤보 상자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컨트롤 중에서 뭔가를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메시지 박스 그게 이제 표시가 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지금 이 컨트롤이요. 이 컨트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보니까 우리 컨트롤 명을 봤을 때 CMB 창고 코드, CMB 창고 코드 얘가 맞죠? 이 컨트롤을 뭐 했을 때 우리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메시지 박스 얘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트롤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이벤트라는 이 탭이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쭉 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온 더블 클릭이 지금 여기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맨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점점점이 있습니다. 점점점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 요걸 이제 구현할 거니까 코드 작성기 얘를 가지고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코드 작성기 얘를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CMB 창고 코드다라고 해서 창고 코드라는 그 이제 콤보 상자가 있대요. 그 콤보 상자를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로 쭉 써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메시지 박스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메시지 박스 요 이제 함수 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메시지 박스가 총 4가지가 나와 있죠. 이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맨 위에 제목은 전부 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XX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제목을 이제 따로 이제 설정하지 않으면 타이틀을 따로 이제 설정 안 하면 그때 나타나는 그 제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부 다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 4개 이제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지금 앞쪽에 이렇게 이제 시간, 날짜와 시간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공급 가능이라는 그 글씨도 이제 출력이 됐고요. 어떤 거는 공급 제한이다. 어떤 거는 공급 불가다. 어떤 거는 전화 문의다 하고 이렇게 이 내용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생산량이 100 이상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원자재가 종이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면 오늘 날짜와 시간을 앞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공급 가능 이 메시지를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품명이 전화기가 아니고 생산량이 50 이상이거나 원자재가 플라스틱이면 그때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오늘 날짜와 시간 그거 이제 표시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공급 제한 이 메시지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제품명이 전화기면 오늘 날짜랑 시간 그거 이제 표시한 다음에 공급 불가 얘를 이제 표시하고 그 외에
이 앞에다 쓴 이런 조건들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못했을 때는 오늘 날짜와 시간에다가 전화 문의 얘가 이제 표시되게 메시지 박스에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그때 이제 조건들을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if로 물어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어떻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if else 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if라고 이렇게 이제 쓰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생산량이 100 이상이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고 원자재가 종이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이 생산량과 원자재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했을 때 오늘 날짜 시간에다가 공급 가능 얘를 이제 표시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조건 한번 써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생산량이요, 생산량이라는 그 값이 있다. 그 데이터의 그 값이 우리 1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원자재요. 원자재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 종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에서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될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AND로 묶어주면 되는데 그때 AND를 요 조건과 요 조건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AND를 써서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거죠. 해서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 이렇게요. 이렇게 써놓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하면 어떻게 해라? 우리 이제 메시지 박스 띄워야죠. 그때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메시지 박스하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일단은 오늘 날짜 시간을 먼저 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공급 가능 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 박스 얘를 이제 작성할 때 맨 앞에다가 이 메시지 박스에 표시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걸 이제 작성하는 거죠. 오늘 날짜하고 시간을 이제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now라는 요 함수 얘를 이제 써주면 될 거고요. 얘를 먼저 표시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뭘 표시해라? 우리 이제 공급 가능 요 글자만 표시해 주면 되는데 요 날짜 시간 그 사이에 날짜 시간하고 공급 가능 그 사이에 빈 공백이 있죠. 빈 공백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공급 가능이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요 쌍따옴표 안에 한 칸 띄게끔 이렇게 이제 해줘야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빈 공백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급 가능도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이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이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할 때 지금처럼 메시지 박스를 띄워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다 썼으면 그 뒤에다가 이제 심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버튼의 종류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VB OK only 하고 얘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타이틀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그때 타이틀은 마이크로소프트 XX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타이틀을 따로 작성하지 않으면 이 타이틀은 자동으로 뜬다고요. 해서 우리가 타이틀은 따로 이제 쓰지 않을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만 있을 때는 얘를 VB OK only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얘를 생략하고 작성을 해도 돼요. 얘를 이제 생략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얘를 괜히 써봤자 코드만 괜히 복잡해 보이니까 생략하고 그냥 쓸게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작성을 했으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우리 붙여넣게 해주고요. 그때 여기서 이제 if 앞에다가 우리가 else만 이제 붙여주면 되죠.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else if 얘를 또 만난다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이만큼을 다 했으니까 두 번째 거 그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제품명이 전화기가 아니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만 이제 고쳐주자고요. 그러면 제품명이요. 제품명이라는 게 있다.
그게 만약에 전화기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처럼 전화기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품명이 전화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전화기가 아닌 거 찾아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 기호를 아니다 다르다 그런 요 기호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제품명이 전화기랑 다른 거 찾아달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생산량이 50 이상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생산량이라고 쓰고 크거나 같다 50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원자재가 플라스틱이면 그랬어요. 그러면 원자재가 우리 플라스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죠. 해서 원자재는 이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제품명에 대한 그 조건, 생산량에 대한 조건, 원자재에 대한 그 조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썼습니다. 그때 이 조건들을 이제 AND로 묶을지 OR로 묶을지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제품명이 전화기가 아니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품명은 무조건 전화기가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생산량이 50 이상이야, 원자재가 플라스틱이야. 그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거나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개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화기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보고 그때 이제 아니고로 돼 있으니까 아니고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AND 조건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주면 되고 그리고 생산량과 원자재에 대한 거는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 문제 조건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예를 읽어보면 제품명이 전화기가 아니고 생산량이 이제 50인 거 그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죠. 그리고 제품명이 전화기가 아니고 원자재가 플라스틱이라면 그때도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줘야 된다고요. 해서 이 제품명에 대한 이 조건은 무조건 만족해야 되고요. 생산량에 대한 조건과 원자재에 대한 조건은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해서 생산량에 대한 그 조건과 우리 이제 원자재에 대한 그 조건은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얘는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쓴 이 두 개의 조건은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할 때는 어떻게 해라? 오늘 시간과 날짜를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공급 제한 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죠. 해서 여기다가 공급 가능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제한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거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요것도 요만큼을 또 복사 좀 하자고요. 요만큼 이제 복사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고 그 밑에 보니까 오늘 날짜 시간에다가 공급 불가 얘를 이제 표시하는 거는 제품명이 전화기랑 똑같을 때 무조건 공급 불가 얘를 이제 표시하라는 거죠. 조건이 여기서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제품명이 전화기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제품명이 전화기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전화기랑 똑같은 거 찾는 거예요. 이 조건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처럼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때는 공급 불가를 이제 표시할 거니까 공급 제한 얘만 공급 불가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무조건 오늘 날짜 시간에다가 전화문의 얘를 이제 표시하라고 했죠. 해서 지금 요만큼 쓴 거 요거 이제 복사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우리 이제 붙여넣기 좀 할게요. 그때는 이제 그 외에는 그랬으니까 조건이 따로 이제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해서 지금 요만큼 이제 싹 다 지워버리면 되죠. 해서 그때는 오늘 날짜 시간을 표시하고 전화 문의 요것만 이제 우리가 전화 문의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쓴 코드 그거 좀 잠깐 보자고요. 해서 지금 얘네들 줄 간격 요거 좀 이제 조정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뭘 해주면 되냐? 여기다가 우리 이제 if 다 썼으니까 여기다 이제 end if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생산량과 우리 원자재에 대한 그 조건은 중간에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 그때 오늘 날짜 시간에다가 우리 이제 공급 가능 요 메시지를 표시하래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해? 만족하면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제품명이 전화기가 아닌 거 찾으래요. 해서 제품명이 전화기랑 다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생산량이 50 이상이거나 원자재가 플라스틱이면 그랬어요. 해서 생산량에 대한 조건과 원자재에 대한 그 조건은 우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는데 그때 원자재가 플라스틱일 때도 제품명은 전화기가 아니어야 되고요. 생산량이 50 이상일 때도 이 제품명은 전화기가 아니어야 돼요. 해서 이 제품명에 대한 그 조건은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뒤에다 쓴 이 두 개의 조건은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만족하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조건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그때는 우리 이제 오늘 날짜 시간에다가 공급 제한 이 메시지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도 만약에 만족을 못하면 else로 찾아와서 또다시 이제 if를 만나겠죠. 그때 세 번째 거는 우리 이제 제품명이 전화기 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제품명이 전화기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똑같을 때는 오늘 날짜 시간에다가 공급 불가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그 외에는 오늘 날짜 시간에다가 전화문의 얘를 이제 표시하래요. 해서 else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코드가 실행이 될 때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해요. 그러면 얘를 그냥 출력하고 그냥 끝나요. 그 밑에 있는 이런 코드들은 더 이상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더라. 그러면 지금 이곳으로 넘어왔다라는 그 얘기는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만 else if로 찾아오는 거예요. else if로 찾아와서 이 조건을 또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하면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그냥 끝나요. 그 밑에 있는 코드들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요 밑으로 이제 언제 넘어온다? 이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못해야 그때 else를 만나서 else if 이곳으로 이제 찾아온다고요. 그때 이 조건을 또 만족해요. 만족하면 요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이제 출력해주고 그냥 끝나죠. 그 밑으로 이제 안 내려온다고요. 그 밑으로 내려왔다 그 얘기는 이 조건도 이제 만족을 못해야 그때 else로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 메시지 박스를 띄워줍니다. 해서 지금 이곳으로 찾아왔다라는 그 얘기는 이 조건도 만족을 못하고 이 조건도 만족을 못하고 이 조건도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 이곳으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실제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도구 몸 중에 XX 아이콘이 있죠.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XX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왔더니 지금 이곳에 온 더블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로 뭔가를 작성해 놨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 폼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폼 복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첫 번째 요 메시지 박스를 띄워 보려면 그때는 조건이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생산량이 일단 100 이상이어야 되고 원자재가 이제 종이인 거 그거요. 그러면 원자재를 봤을 때 전부 다 여기는 플라스틱이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이제 종이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원자재가 종이에요. 원자재 종이 맞죠? 그리고 생산량이 100 이상이래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생산량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우리 이제 종이일 때 생산량이 100 이상인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원자재가 이제 종이 있고요. 생산량을 보니까 1500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죠? 그때 우리 이제 창고 코드 얘를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니까 이 부산 창고라는 이 콤보 상자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현재 날짜하고 시간이 떴고요. 그 뒤에 이제 띄어쓰기 한 칸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뒤에 공급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첫 번째 요 메시지 박스는 정상적으로 뜨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이제 한번 띄워보자고요.
얘 조건은 제품명이 전화기가 아니고 우리 이제 생산량이 50 이상이거나 원자재가 플라스틱인 거 그거래요. 그러면 요 위로 이제 올라가서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이제 50 이상인 거 그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제품명이 전화기가 아니면 되는 거죠. 그때 원자재를 보니까 이제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창고 여기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오늘 날짜 시간이 이렇게 떴고 그 뒤에 보니까 공급 제한이라고 그렇게 떴어요. 요 메시지 상자 얘가 뜨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한 거는 지금 이제 제품명에 대한 조건, 생산량에 대한 조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았어요. 그러면 원자재가 플라스틱인 거 그것도 좀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요. 플라스틱 그거 이제 보자고요. 우리 원자재가 플라스틱이면서 우리 이제 제품명이 전화기가 아닌 그 데이터를 보면 되겠죠. 우리 원자재는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명을 보니까 지금 이곳에 마우스인 것도 있고 화이트보드인 것도 있죠. 얘가 됐든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면 되겠네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또 똑같이 이렇게 이제 공급 제한이라고 떴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거는 전화기잖아요. 전화기고 원자재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요 콤보 상자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얘는 이제 공급 불가다 그렇게 떴어요. 지금 얘가 뜬 거죠. 공급 불가는 언제 뜨는 거예요? 우리 제품명이 전화기면 무조건 공급 불가 그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더블 클릭한 게 제품명이 이제 전화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째 요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이제 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좀 볼게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요 데이터 좀 보자고요. 지금 요 데이터를 봤을 때 첫 번째 조건 얘가 이제 만족해요? 아니죠. 여기서는 원자재가 이제 종이어야 되는데 원자재를 보니까 이제 나무로 돼 있으니까 이 조건 만족을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우리 이제 제품명이 전화기가 아닌 거 찾으래요. 일단은 제품명은 전화기가 아니죠. 그리고 생산량이 이제 50 이상이거나 그랬는데 생산량도 50 이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원자재가 플라스틱이다라고 했는데 플라스틱도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이 조건도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이 전화기면 이렇게 이제 출력하라고 했죠. 근데 제품명을 봤을 때 조각품이니까 이 조건도 이제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면 앞에 써져 있는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할 때 그 외에는 날짜 시간에다가 전화문이 얘가 이제 떠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우리 이제 전화문이 얘가 이제 뜨나 안 뜨나 그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오늘 날짜하고 시간이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전화 문의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메시지 박스가 정상적으로 전부 다 나타나는 거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2번 문제 끝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를 그냥 딱 한번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교재나 정답 같은 것들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